누구나 마음에 상처가 있다. 그 상처는 완전한 극복을 필요로 한다. 당신 자신의 회복을 인생 최우선으로 삼으라는 명언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자신을 치유하는 비법이 우리가 쉽게 접하는 영화 속에 있다. 심리학과 영화를 두루 섭렵한 심영섭 박사에게 우리 마음에 주사 놓는 법을 배워본다. 안녕하십니까. TBS TV 특강 박현선입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상처받았을 때 음악은 치유의 손을 내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평론가 심영섭 선생님은 상처받았을 때 영화는 치유의 손을 내민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영화평론가이자 심리학 박사인 심영섭 선생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영혼에 놓는 주사 힐링 시네마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사흘 동안 영화 속에 있는 음식, 또 예스, 춤에 관한 이야기들 들어봤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영화 그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영화를 관람하면 조금 더 좀 치유적이 될 수 있는지, 또 영화 치료라는 것이 무엇인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울할 때 보면 좋은 영화를 소개해 주시는 건가요? 그게 바로 영화 치료에 관한 오해입니다. 그래요? 영화 치료라고 해서 영화가 치유하는 면도 있지만 결국 사람과 관계와 시간이 치유하는 것이거든요. 영화는 거기에 관한 하나의 다리이자 도구가 되는 것이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제가 오해했다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힘찬 박수로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네. 내 인생의 영화다. 나는 이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았다. 3번 이상 어떤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이런 영화 있으세요? 있으세요? 네. 어떤 영화 보고 그러셨어요? 네. 호우 시절이요. 호우 시절. 네. 저번에 음식과 영화 했을 때 그 만들었던 봄날은 간다 만들었던 허진호 감독님 영화네요. 청춘의 사랑 얘기여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몰랐던 쓰촨성 대지진을 소재로 해서 가슴 아픈 그 사랑의 그러한 부분이 좀 나와 있어요. 네, 그렇게 좀 이국적인 곳에 가서 사랑에 빠진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3번 이상 본 영화는 안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네, 어떤 영화가 있으세요? 네, 저는 대학생 시절 때 뮬란이라는 영화를 3번 이상 봤는데요. 네, 저는 그 영화가 그 여성으로서 그 주인공이 결혼 생활의 틀에 갇히지 않고 그 남성들 속에서 경쟁해서 또 자기의 나라를 구하고 또 성공을 향해 가는 그런 모습에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물란하고 닮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는 모두 다 이미 영화에 치유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하게 영화를 통해서 어떤 자신의 중대한 인생의 결단을 내렸거나 또 삶의 목표가 어떤 쪽으로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신다거나 아까 뮬란을 보고 조금 더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살아야 되겠다거나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으신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화가 치료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이, 관계가, 그리고 내 마음이 치료하는 것입니다. 목록만 있다고 해서 영화 치료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장편 영화를 보고 이야기만 한다고 해서 치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화 치료는 과연 어떤 것이고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어떻게 영화를 보면 조금 더 치유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내 영혼에 놓는 주사인 영화를 가지고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펼쳐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영화는 일본 영화인데요. 이누토 이신 감독이 만든 우리게 이야기란 영화입니다. 아마 이 중에서 개를 길러본 경험이 있으시면 더욱더 이 영화가 가슴에 와닿으실 거예요. 함께 보실까요? 이 영화 우리게 이야기는요.
개에 관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 CF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고 뭐 사료 얘기도 있고 별별 장르가 다 들어가 있는데 특히 요 에피소드가 마지막 에피소드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강아지 마리모하고 소녀 미키하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점이 교차되면서 두 편이 이렇게 한 영화 안에 이렇게 같이 있는 것과 비슷해요. 강아지 마리모를 잃은 그 소녀 미키는 너무 슬퍼하면서 한 가족처럼 지낸 마리모가 결국 죽자 다시는 강아지를 키우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마리모의 관점에서 이제 미키를 거꾸로 보는 거예요. 강아지 입장에서 보면서 미키한테 고맙다고 또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맨 마지막에 미키는 깨닫게 돼요. 이제 마리모를 닮은 강아지를 새로 키우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마리모. 이 영화요, 보시면 일단 대단한 정서를 갖고 있어요. 특히 슬픔의 정서를. 왜 그럴까요? 이게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사랑했던 어떤 것을 상실하는 경험이거든요. 근데 우리 모두가 뭐 그것이 꼭 강아지가 아니더라도 개가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하는 경험을 다들 하거든요. 특히 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절실한 얘기로 더 다가오게 되고요. 우리는 마리모, 즉 사랑하는 개를 잃은 미키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상실하더라도 왜 새로운 관계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에 관한 통찰을 얻게 되죠. 이렇게 좋은 영화는 우리의 영혼을 보다듬고 위무하고 또 우리가 영화와 어떤 공통적인 기억들을 끄집어내게 하고 어린 시절의 기억이라든가 부모와의 관계라든가 또 뭔가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린 경험들 이런 것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 또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어때요? 참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참 좋을 것 같죠? 영화 치료는요, 처음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독서 치료의 대용으로 시작을 했어요. 1937년에 매닝거라는 정신과 의사는 매닝거 블래틴의 독서 치료에 관한 교육적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책을 활용해서 치료하는 방법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이 쭉 이어지면서 일단의 치료자들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독서 치료를 할 때. 일단은 굉장히 산만하거나 책을 읽기 어려워한다거나 또 책에 관련돼 있는 어떤 메시지나 은유적인 내용을 이해 못할 경우는 어떤 경우는 대단히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걸 발견했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그럼 책 대신 뭔가를 활용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화였습니다. 영화 치료는요, 90년대 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영화의 치료 효과가 없어서 90년대 시작을 한 걸까요? 아닙니다. 이미 60년대부터 영화는 극장에 가서 환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영화를 보는 것 자체가 환자들, 정신과 환자들, 그리고 일반적인 상담을 받는 분들한테 대단히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영화를 틀기에는 너무나 미디어 환경이 구비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그렇죠? 극장에 맨날 갈 수도 없고 또 영화 만들기 치료를 할 경우 카메라 값이 너무 비싸고 여러 사람이 있어야 되고 해서 개인 작업을 하는 심리치료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90년대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온 가정에 다 비디오가 보급이 되고 디지털 카메라가 만들어지면서 또 핸드폰이 나오면서 동영상을 찍기 쉬워지고 이러면서 영화 치료의 일대 변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게리 솔로몬이나 헤슬리 같은 사람이 영화치료 관련된 책을 출판하고요. 캘리포니아 대학의 매체심리학과 교수인 스튜어트 피셔 교수는 영화란 영혼에 놓는 주사다라는 말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영화 처방전이란 책에선 아예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너무 일반 분들이 어렵거나 힘들 때는 이런 영화를 좀 이렇게 처방하듯이 이렇게 약을 처방하듯이 영화를 처방하면 어떨까 이런 재미난 생각도 하게 됩니다. 결국 영화는 자기 이해를 촉진하고 또 행동을 계획하고 또 어떤 정서적으로 통찰을 얻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영화를
상담에 활용했을 때 혹은 그냥 우리가 스스로 영화를 보고 치유를 받았을 때 장점이 뭔지